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출근길 영상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. 장강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는데요. 찬바람이 나고 어제 저녁에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그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참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여태까지 영상들을 이렇게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,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일반인들, 지식산업센터를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지역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지식산업센터는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 구로동, 2단지, 3단지 가산동,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의 메카입니다. 그 구로공단역이죠. 옛날에는 구로공단역이었고요. 그 구로공단역이 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고, 이게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그 구로공단역의 이름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.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원래 이름이 가리봉역이었습니다. 가리봉역. 그 예전에 그 굴뚝에서 연기 나고 막 제조하고 이 연상의 대명사가 가리봉역이었습니다. 가리봉역. 근데 이 가리봉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명칭을 바꿨죠. 이 구로공단 안에 가시면 그 디지털 1단지, 여기 안에를 쭉 돌아다니다 보시면 모든 건물들, 그 통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 다음에 가리봉역으로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내리셔서 그 마리오 아울렛, W몰, 그 다음에 현대 쇼핑몰, 거기를 가실 일이 있으시면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 4번 출구에서 내리셔갖고 이동하시잖아요. 그 길 가시다 보시면 그 좌우 쪽에 보이는 그 유리로 마감된 모든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이런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는 어떤 건물이 대표적이냐면, 그 당산역에서 그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가장 가치 있게 봤던 SKV1이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. 그 바로 옆에는 그 금강 펜터리움이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영등포에 그 코스트코 바로 옆에 ENC 드림타워라고, 거기도 그 유리로 통마감이 된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 다음에 양평역 주변에 가보면 월드 메리디앙, 그 다음에 그 주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선유도역 주변에 가보시면 우림 라이온스밸리, IS 동서타워, 그 다음에 최근에 짓고 있는 뭐 트웨니퍼스트, 이런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강서 쪽으로 가다 보시면요, 증리역의 그 오른쪽에 보면 우림 블루나인이라는 건물,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하나 비드 메트로라는 건물, 그 다음에 그 양천 향교 방향으로 쭉 더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강서 한강 자이타워라는 건물, 그 다음에 양촌 향교역 옆에 그 에이스 테크노타운이라는 건물, 이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 다음에 성수동에도 가보면 코롱 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이스에서 지은 것들도 있고, 그 성수역 주변에 SKV1 있고, 이런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이제 얼핏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광명 쪽에는 좀 큰 건물들이 좀 있었죠. 광명 소화 택지개발지구 안에 그 광명 SK 테크노 파크, 요게 지식산업센터고요. 그 옆에 그 에이스 타워, 거기도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그 GIDC 광명역 바로 옆에 들어갔던 그 GIDC 광명역도 지식산업센터이고,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그 광명역 자이타워, 이것도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이렇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
대한민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것들 중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법한 제가 이렇게 건물들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. 이런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이고, 이제 원래 이 건물의 명칭이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 지식산업센터가 왜 좋냐, 그냥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이 이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는 기업체들한테 국가에서 야, 너네들 이리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,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으니까 좀 모여서 사업하면은 그 효율이 나지 않겠냐, 이런 취지로 해서 국가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, 야, 너네들 여기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너네들이 이거의 전체 비용에 그 국가에서 70%까지 그냥 대출을 해줄게. 근데 이 대출 취급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주관을 했죠. 서울시 정책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에서 주관을 했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금을 떨어뜨려주면 대한민국의 1금융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이 주로 앞에 나서서 이 대출을 취급을 해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담보 비율을 책정을 할 때 무조건 70%를 책정을 했습니다. 요게 관례로 남은 거죠, 관례로. 이 관례로 남은 것들이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례로 남았던 이 70%에 10%는 추가 신용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80%가 대출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80%가 대출이 되는 부동산이다, 일반인으로 보셨을 때요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, 더더군다나 이 현 정부 안에서 그 전체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20%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가 유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가 더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, 이거를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. 결정적인 이유. 그 다음에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액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게 만들고,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,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평수가 많이 줄어들었죠. 전체 외형이 2억 정도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금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. 생소하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,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게 아닙니다.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고 기존부터 잘 알고 있었던 건물이었고, 실제로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실제로 들어와서 사업을 해보면 굉장히 큰 그 사용하시기에 좋은 건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어떤 건물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겠지만, 이 지식산업센터가 작은 건물들이 아니에요. 작은 건물들이.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을 63빌딩을 꼽습니다. 63빌딩의 연면적, 전체 크기, 전체 건축의 면적이 5만 평입니다. 5만 평.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5만 평보다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 SK 테크노파크가 그 전체 5개 동으로 지어져서 연면적이 7만 8천 평짜리 건물이었습니다. 63빌딩보다 한 1.5배 크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GIDC 광명역은 연면적이 8만 평짜리 건물입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을 법 하셔야 그 다산 신도시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연면적이 거의 10만 평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0만 평 정도?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가산동에 그 현대 퍼블릭 짓는 곳, 그것도 한 7만 한 5천 평 가까이 되는 이런 건물. 전부 다 63빌딩보다 큰 건물이에요. 크죠? 이제 그냥 지식산업센터라 그러니까 에이 조그만하게 뭐 회사들 몇 명 있는 이런 건물들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좀 웬만큼 메모드급의 지식산업센터는 그 지어지는 땅 자체가 보통 3,000평 이상, 뭐 기본 5,000평 정도 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5,000평 땅에 건물이 올라가면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쾌적할 것 같으세요? 5,000평이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.
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지식산업센터 중에는 그 10만 평이 넘어갈 지식산업센터도 꽤 보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 중에서 단일 건물로 가장 큰 건물 롯데타워 123층 555m, 이 롯데타워가 전체 연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? 이 롯데타워가 전체 연면적이 25만 평 정도 됩니다. 25만 평. 그러면 아까 전자에 제가 지식산업센터가 10만 평 넘어가고 한 12만 평 정도도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 롯데타워의 절반 크기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. 작은 건물 아니에요. 이제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랐었죠. 일반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그런 건물 자체에 회사들이 들어가서 회사 사업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,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이제 회사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. 근데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. 근데 건물이 굉장히 크다. 그 중에 일부를 사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는 기업체에 임대를 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너무 그림을 안 그려준 것 같아서 당분간은 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할애를 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,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에 반영해서 제가 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좋은 주말 되시고,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것 같으니까 건강한 날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